안녕하세요. 4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요즘에 어떻게 다들 장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투자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존버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부터 분할 투자를 하고 계신지. 일단 어제 장이 많이 반등을 했어요. 어제 그저께 많이 떨어져 가지고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수요일장이 아니라 화요일장에서 바닥을 좀 어느 정도 다져놓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전체적인 투자자의 생각을, 그러니까 제가 보는 눈에서 생각을 드리면, 일단 지금 투자하기에는 좀 빠르지 않나,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슈가 지금 많이 있고 불안정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안정성에 투자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모델들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릴 수 있는 미래, 그 미래가 좀 더 명확해질수록 그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그 미래를 실현할수록 그 기업의 가치가 더 굳혀진다. 근데 우리는 확고하게 굳혀지기 전에 그 이전에 좀 모호한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같이 꿈을 키우면서 밸류에이션이 굳혀질 때까지 계속 투자를 하자, 이런 느낌을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 많은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그래서 세상에 뭐 바이든의 인프라스트럭처 투자가 2.1 트릴리언 달러의 투자를 진짜 할지, 아니면 850 빌리언으로 줄지,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이랑 차이나 US 텐션, 중국이랑 US 텐션도 걱정이 되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그리고 중국 러시아 같이 해가지고 지금 압박을 주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시진핑이 나와가지고 미국을 너무 좀 센트럴 파워로 하지 말고 유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좀 국제적인 경제 사회를 만들어 가자, 국제 사회를 만들어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러시아는 유크레인 쪽에다 계속 압력을 하고 있죠. 압력 행사를 하고 있죠. 군사력을 계속 거기에 투입하면서. 이런 이제 글로벌 문제들이 있고, EU가 어떤 스탠스를 테이크할지, 물론 이제 독일도 콜 배출량을 계속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좋은 방향을 가고 있지만,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세미컨덕터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로 가려면, 우리가 미래로 이제 진행을 하려면 뭐 EV 마켓, 그린 마켓, 그리고 이런 오토메이션, 자율, 그리고 이런 쪽으로 가려면 칩 필요한데, 지금 세미컨덕터 대만에서 가뭄 때문에 엄청 걱정을 하고 있어요. 세미컨덕터를 반도체를 만들려면 상당히 많은 물이 필요한데, 지금 대만이 물 쇼티지에 있죠. 그래서 이게 뭐 글로벌 50년 만에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태풍이 오는 게, 지금 대만 쪽으로 오고 있는 태풍이 해소하지 않을까, 가뭄을 라고 얘기하는데 충분치 않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대만을 정확히 좀 히트해가지고 지금 워터 서플라이를, 물 부족에 대한 현상을 해소할 수는 없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물론 정부 측에서는 TSMC로 밀어주고 있지만 이런 반도체에 대한 uncertainty, 반도체 서플라이에 대한 uncertainty, 그냥 서플라이가 안 되면, 반도체가 제대로 이제 제공이 안 되면 회사들한테 그만큼 성장성이 감소되는 거잖아요, 할 수 없이. 그래서 이런 감소되는 문제, 그리고 아키고스에 대한 뱅크가 이렇게 패밀리 업체들한테 얼마나 주고, 실질적으로 마켓이 얼마나 얘네들한테 매니플레이트 되고 얼마나 피해를 받았을까, 이런 불안정성, 그리고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좀 의존도, 그리고 또 재미도 그런 쪽으로 이동시키고, 그리고 뉴욕 US 통화에 대한 좀 불안정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국이 이제 나라가 컨트롤하고 있는 그 센트럴 커런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계속 이런 불안 요소들을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사람들이 2분기에 YOY로 하면 실적이 더 잘 나올 테니까, 그런 거는 가만히 돼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이제 주식시장이 한 단계 오를 수 있나라고 지금 관망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저도 빨리 움직이지는 않고 있고, 그냥 이제 기다리면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밑바닥을 쳤다고 할 수 있는데, 1단계 밑바닥은 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유지돼 가지고 바운스 백을 하는 건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계속 이어갈지 고민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 대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뭐 투자를 뭐 많이는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일부 현금화를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런 타이밍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불안감이 좀 덜하니까 물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압박감을 좀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투자를 할까? 내가 생각하는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고민도 많이 되고 있고 왜냐면 이게 또 거기에다가 M&A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아쿠지션도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 스팍에 대한 불안정성도 있고 그래서 요번에 뭐 어펌이 또 새로운 회사도 M&A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이 어펌은 아시죠? 어펌이 미국에서는 잘 없는 그 나눠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리라는 데를 3천억 정도, 3,300억 정도 주고 이제 인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인수 케이스도 많아지고 여기저기서 인수를 하고 있고 활발하게 그러면 밸류에이션 측정이 힘들어져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 그 말은 3분기의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다. M&A를 회사들이 하면 그것도 이제 넘버 원 리슨이 될 수도 있고 넘버 투 리슨이 지금 코퍼레이트 텍스가 도대체 몇 퍼센트가 붙을 거에 대해서 새로운 관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세미컨덕터의 문제도 크잖아요. 성장을 감소시키니까 이게 서플라이 문제가 될수록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가 좀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금을 좀 빼면서 관망하자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한번 슈팅이 있을 것 같아요. 있는 5월부터 슈팅이 잠시 나오지 않을까. 좀 2분기 실적이 이제 중간 단계 아니면 끝날 단계에 좀 오면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다 팩터인을 하면 그러니까 이미 팩터인을 하고 있지만 그걸 사람들이 좀 실질적으로 보고 그리고 확인을 한 다음부터 또 안정성 단계가 와가지고 한 단계 점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일반 이제 큰 기관 투자자도 물론 이제 레딧도 있고 하니까 물론 두렵지는 않죠. 머니 사이즈가 움직이는 자금 사이즈가 틀리니까 그래도 일단 사람들이 2분기 실적을 실질적으로 좀 보고 왜냐면 안 좋게 프로젝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안 좋게 프로젝션을 하면 회사가 3분기에는 좀 안 나올 수도 있다. 4분기에는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펩시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션도 있고 페드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불안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걸 고려하면 아직은 좀 시기가 약간 이른 시점이다. 전체적으로 롱텀 투자를 하기에는 물론 이제 롱텀 투자 그냥 막 투자해라 그러는데 저는 제가 원하는 시점에 들어가서 노는 거를 좋아해서 물론 이게 맞다 틀리다는 아니죠. 네. 저도 아직 배울 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오래 그거를 넣고 그냥 기다린다라는 것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메타가 살짝 바뀐 건 아닌가. 이제 2020년도 아니에요. 2008년, 6년부터 슬슬 바뀌고 있지 않았나. 투자에 대한 관점이랑 투자에 들어와서 인볼브 되는 세대랑 그리고 이제 파이낸셜을 밀레니얼들이 이제 메인 포프런트에 오고 그거를 받쳐주는 세대도 변화를 다 원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하는 것도 되게 세비하고 계속 투자에 대한 실패를 많이 봐온 세대고 투자에 대한 관심을 얻고 그리고 빠른 돈을 만드는 거에 되게 관심이 있는 세대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도 이제 슬슬 살 나이잖아요. 다들 이제 집을 장만하려고 밀레니얼들이 노력할 이제 나이에 다 들어와가지고 그 정도의 머처리티에 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웨이브가 좀 메타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새로운 세상이 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할까? 코로나 시대는 뭐 활발했다고 치면 코로나 다음 시대,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는 이 트랜지셔널 피리어드에 도대체 어떻게 장이 플레이아웃 할까에 대한 의문점 때문에 메인으로 말하면 전체 장이 좀 조용하게 관망하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편하게 이제 결론을 내려가지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라이트했던 중소형주는 변동성이 많을 거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특별히 좀 많았고, 스팍도 어느 정도 이제 calm down을 한 것 같아요. 스팍에 대한 fear도 많고, 스팍이 제대로 된 레귤레이션을 거치지 않고 그냥 너무 확 간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작년에 플러스로 인해 가지고 이미 미리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리고 라가 피리어드도 이제 거의 지나간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돈을 좀 회수한 거예요. 어느 정도 회수한 것 같고, 큰 플레이어들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5월 달에 헤지펀드 매니저들 놀러 간다는 그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뭐 놀러 가긴 하죠. 가긴 한데, 그래서 주식이 그렇게 뭐 빠질 이유가 있나. 그래서 이제 슬슬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도 필터해야 되는 게 있고, 좀 어느 거는 이게 좀 페이크 뉴스는 아니지만 두 번 생각해야 되는 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고지고대로 믿지 않고 이게 어디에서 흘러나온 얘기일까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편하게 그냥 이게 팩트다. 진짜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여행을 가가지고 주식시장이 한번 흔들릴 수 있구나, 이거는 아닌 것 같고, 한 번 더, 몇 번 더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롱텀 플레이를 계속 머릿속에서 리프레시하고, 그리고 이제 플랜을 계속 확고히 결정을 계속 내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에서 영상을 짧게 만들었고, 영상을 너무 오랫동안 안 만드는 것 같아서 한번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상당히 덥네요. 오늘 날씨가 엄청 더워서 저도 지금 안에서 쉬고 있습니다. 다들 계속 주식시장이 여기에서 스태핑 스톤으로 좀 반등했으면 좋겠고, 물론 그럴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슬슬 반등을 했으면 좋겠네요. 타격을 입으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뭐 테크니컬 선을 좀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 공유 드리고, 여기에서 오늘 뭐 추가 뉴스는 없이 그냥 생각을 공유 드리고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참 편한 잠 주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대? 편한 잠 주무시기를 네. 이런 거 뭐라고 해야 되는지. 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